예전에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의 제목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사의 위치와 의미를 알아본다. 태조 공황제는 누구였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가 하나 보이잖아요. 이 지도의 오른쪽 편에 많은 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섬의 지명이 무엇인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그분이 남기신 질문이 있습니다. 자, 8분 37초 일본국 아래의 나라는 뭐노? 필리핀, 대만인가? 이렇게 질문을 남기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일본국 밑에 외국으로 되어 있어요. 일본은 보통 외나라고 말하지요. 지도상으로 보면 다른 나라란 것을 확인됩니다. 이와 비슷한 고지도가 몇 장 발견되고 있어요. 외국 아래쪽 보면 대유국, 소유국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오키나와와 유구국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유구국은 대만입니다. 지도에서 소유국, 대유국은 대만입니다. 자, 이것도 고지도가 몇 장 발견이 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서양 기록에도 대만이 프로모사로 말하고 유구국으로 포기합니다. 그럼 유구국 아래는 필리핀이겠죠. 제가 이렇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예전에 그 대만이라는 이 이름이 가톨릭 이제 서양 기록에 보면은 프로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이 자료는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차차 뭐 영상 제작하면서 공개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일본하고 외노는 다른 나라로 이제 표기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적었죠. 그리고 실제 우리는 유구국이 현재는 오키나와라 알고 있으나 고지도에 보면은 유구국이 대만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도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지도가 좀 작죠. 좀 더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지명을 제가 하나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항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여기 이 지역이 이제 조선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이제 붉은색이 여러 가지로 이제 표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조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일본이라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외국이라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뭐 일본국이나 외국이 같은 나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로 이제 표기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대유국이라고 되어 있고 소유국이라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지도 말고 다른 고지도도 보면은 뭐 소유국, 대유국 이렇게 적힌 게 있죠. 그것이 제가 앞전에 답글 남겼을 때 예전에는 대만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유국, 소유국이 대만이었다면 그 아래쪽은 이거는 뭐 필리핀이 뭐 되겠죠. 근데 왼쪽에 보면 이게 항하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이게 한자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황하라고 하잖아요. 그 강이 아닐까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 지형 형태를 보면 항하는 보통 산동 위쪽이나 산동 아래쪽으로 이제 흐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산동이라고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항하는 이렇게 이제 흘러가지고 여기 이제 북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현재 베이징 자금성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이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뭐 이렇게 산동 아래쪽이나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빠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실제 황하는 여기 우리가 알고 여기에 이제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지도로 보면은 뭐 한자는 좀 다르지만 항하라고 하니까 뭐 비슷한 발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물줄기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쪽으로 이제 흐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어디인가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물줄기는
그 양자강을 그쪽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양자강이 있는 경우면 보통 이 남경이 있는 그쪽으로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남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남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황하강이 이런 식으로 해가 동남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꺾어 가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그래 돼 있어요. 뭐 그러나 지면 형태를 보면 뭐 항하라고 돼 있으니까 뭐 물이 이제 이렇게 뭐 흘렀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오른쪽 편에 이 지명이 이제 무엇인가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잠시 이제 앞전에 이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황하라고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현대판 지도로 보면 이게 어디일까요? 자, 제가 구글 어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앞전에 남경이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물줄기는 이쪽에서 시작해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실제로 황화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 이렇게 꺾어 가지고 요즘에는 뭐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돼 있고 고대 다른 지도에 보면은 이 산동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걸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점이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명이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에너선 같습니다. 에너선. 그러면 항하가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에너섬을 확인되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게 대만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섬의 이제 위치를 보면 여기 에너섬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 대륙으로 다시 이제 물줄기를 그려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여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는 게 이게 항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황하가 아니고 항하다.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에너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에너섬의 바로 오른쪽은 소유국, 대유국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 아래쪽에 이제 필리핀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리고 대유국 아래쪽이 외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국이 되고 왼쪽 편에 이제 조선국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하는 거는 요거는 수도 북정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선이라 표시해놨는데 상당히 색깔을 중요하게 이렇게 채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대륙 전체를 보았을 때 이 조선이라는 위치가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역인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사해를 이제 포기해 놓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찍어 놓은 이렇게 내용도 보면 사해를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이 동해이고 왼쪽이 서해이고 그리고 위쪽이 북해이고 아래쪽이 남해이다. 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좀 사이트 찾아보니까 요거 한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교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뭐 지도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올려놓은 건데요. 실제 이 지도의 이제 명칭을 보면 사해화의 총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적 시대에는 한국이라 되어 있고 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에 보면은 조선에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채색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불교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도로서 1613년에 간행된 맹대 도서편에 이제 수록된 것을 조선 후기에 그대로 모사한 것이다.
지도는 원래 명칭은 남섬부주도이다. 남섬부주도는 불교의 수미산 세계 중에서 남쪽에 위치한 인간의 현실 세계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대륙의 모습은 인도의 형상을 닮아 북쪽은 넓고 남쪽은 좁게 되어 있다. 이 지도는 남송 때 집안의 불교 통기에 수록된 진단도와 한서 역제국도 반사 서토인도를 합하여 제작한 것인데, 지명은 여러 승려가 쓴 서역정, 홍범 등의 책을 참고하여 표기하였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좀 복잡습니다. 왼쪽 편에도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지명이 있네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지도에 보면 이제 외노로가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외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노라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외구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죠. 13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연안부나 일부 내륙 지역을 약탈하고 밀무역을 행하던 해적 집단을 가리킨다. 동북아시아를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던 이들 중에는 500척의 배를 보유한 집단도 있었으며, 주요 활동 근거지는 대마도와 이키섬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뭐 대마도와 이키섬을 뭐 근거지로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500척이라는 이런 많은 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15세기까지 활동했던 외국의 대부분은 규슈의 나카사키 북부 출신의 일본인이었으나 16세기에 활동한 외구는 사무역에 종사하던 중국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명나라 고려 조선은 외구를 근제시키기 위해서 토벌과 같은 강경책과 더불어 유화책도 사용하으나 쉽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려 조선 그 명나라한테 이 왜구가 상당히 이제 위협이 됐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근데 여기 위쪽에 보면은 왜구의 대부분 규슈의 나가사키 북부 출신의 일본이었으나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규슈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규슈가 이게 말머리하고 이제 비슷한 형상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대마도와 이키섬이었다, 이런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마도라는 이 한자를 보면은 이게 말처럼 생긴 그런 형상의 섬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대마도라고 하면 요 지도에 표시되는 이 스시마 섬을 이제 대마도라고 하고 그 아래쪽에 이키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게 좀 이상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대마도의 이름이 대해도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현재 요 보시는 영상이 일본과 대한민국, 중국 전사 외국전에 대해국을 대마국으로 원문 조작해놨다, 이제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이 지도를 또 한 장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실제 대마도의 이름이 이제 대해국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지도는 동서남해 이제국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지도도 이제 확대를 해보면 앞전에 그 지도하고 좀 표기가 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 확대를 해보면 여기다 보면 일본국이 따로 되어 있고 또 외노가 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소유국, 대유국 이렇게 되어 있죠. 앞전에 이제 지도 이제 표기하고 이제 비슷하다. 근데 위쪽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일본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지명에 보면은 일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 다른 뭐 이상한 지명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여기 이제 조선이라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왜 꼭 이런 지도는 일본이라는 그 섬이 따로 있고 또 외노라는 섬이 따로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해놨을까요? 자, 외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게 규스라고 하잖아요. 규스가 이게 말머리처럼 이제 생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고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말의 형상처럼 생겼어요.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말의 귀가 되고 앞에 이것이 말의 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말의 이제 목 부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셈이에요. 이게 말의 눈처럼 보여요. 그 콧구멍 그리면은 콧구멍 여기 이제 그리면 이게 말의 형상이 되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대마도가 여기 스치마 섬이 이게 대마도를 하는데 실제 대마도의 한자 이름을 따지면 섬의 모양이 말처럼 생겼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대마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게 대마도. 뭐 저는 이제 대마도가 대만이라고 설명을 이제 좀 많이 드렸죠. 지도를 다시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돌려볼게요. 제가 요 대만이 대마도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자로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것이 대마도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조선의 수도가 그리고 역사가 이 대륙에 있었다고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선의 역사를 이 한반도의 이제 지명을 이용해 가지고 대륙의 역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식시켜 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한반도에서 사용했는 이런 지명들을 이용해가 대륙에서 이제 벌어진 역사를 새로 재편찬해 가지고 한반도에 맞춰 가지고 한반도의 지리와 지명을 이용해 가지고 다 이제 맞춰 놓은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실록이나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 보면 여기에 이 아래쪽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 이쪽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게 바로 대마도의 지명이나 현재 한반도의 조선의 이제 지명을 이용해 가지고 대륙의 역사를 한반도로 이식시켜 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섬이 이 정도 커야 500척이나 되는 그런 그 외구의 이제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작은 스시마 섬에 무슨 500척이나 되는 그런 배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글어스하고 제가 나란히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예전에 제가 대마도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위치적인 비정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이 부분에 섬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어스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 위치의 섬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요. 저는 예전에 한번 이것이 대마도가 아닌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로마 가톨릭 예수에 관한 게 마테오 리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남기신 고녀만국 전도 거기에 보면은 그 지도에도 보면 대마도가 이제 표시되어 있죠. 거기는 이제 삼각형 형태로 이제 되어 있어가 그때는 예전에는 제가 혹시 여기에 있는 제주도가 또 대마도가 아니었나 그런 설명도 드렸고 앞전에 다른 영상에는 여기에 있는 이 섬이 대마도가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는 보면 대륙에 있는 대만이 대마도가 아니었는가 이제 그렇게 설명도 많이 들었죠. 근데 요 지도로 이제 봤을 때는 이 대마도라고 여기 이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인가 이제 다시 이렇게 지도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이 지도는 전체적인 모양 형태는 이게 말머리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지도를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강물이 뭐 흐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수면이 좀 높았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 지점이 물에 잠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해발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기에 항구가 있는 이 지점을 보면은 여기가 45m, 뭐 21m, 6m, 5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다 쪽으로 가보면 여기는 바다는 이제 깊은 지역이니까 해수면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m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3. 자, 이거는 이제 밑으로 이제 32m, 33m까지 더 깊다 이제 그런 의미고, 6km 오면은 고도가 더 높아지니까 여기서는 플러스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5m, 26m. 여기에 이제 섬이 제일 높은 이 산봉우리 이제 기점으로 봤을 때도 여기도 보면은 한 39m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 여기 아래쪽에는 6m 밖에 안 돼요. 여기는 대부분 다 6m로 나와요. 그러면 해수면이 좀 높았다 그러면 이곳은 다 예전에 바다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현재 이 지점이 되죠. 자, 요것이 이제 바다였다면 섬이라고 예측되는 지점이 여기 왼쪽에 있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 요 섬이 예전에는 해수면이 높았을 때 이것이 대마도가 아닌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보면 섬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여기 대마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대마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모양을 봤을 때는 이게 전체가 이게 또 말머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마도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다시 왼쪽에 이제 지도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대마도로 쳐진 이 지점이 현재 요 지점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큰 섬이 이게 하나 보이잖아요. 요거는 여기 아래쪽에 자, 이 섬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전체로 이제 봤을 때 요렇게 되겠죠. 뭐 요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끊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기 또 섬이 하나 있으니까 요거는 여기에 있는 요 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렇게 잘랐을 때. 그리고 여기 또 섬이 요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요게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요게 아닌가 이제 싶기도 하고, 뭐 요거는 이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여기 있는 요거 아니면은 뭐 또 요거로 예상되는 그런 섬들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오른쪽에 보면 이 큰 섬이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된다 이제 그런 섬이 됩니다. 이 섬이 된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대마도는 어디였는가? 요 섬이 이 섬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간 여기서 이제 대마도라고 예상되는 지점은 이거하고 같습니다. 이 정도 뭐 섬이 이렇게 커야 무슨 500척이나 되는 그 배를 정박하고 숨기는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위키백과에 이제 설명도 보면 대마도와 이키섬이 있었다. 그리고 규스의 나가사키 북부 출신의 일본인이었으나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자, 여기에 이 전체가 대마도로 봐야 된다는 뭐 그런 의미도 된다니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키섬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대마도가 나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키섬이 나오고 대마도가 나온다. 대마도가 먼저 나오고 이키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키섬이 나오고 여기 대마도가 나온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반도로 이제 비정했을 때는 이제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 제가 이제 대륙으로 이제 설명을 또 한번 해 볼게요. 대륙은 제가 여기가 또 대마도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왼쪽에도 보면 여기 또 섬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이끼 섬이라 예상되고, 요게 대마도라 예상되는 이제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륙에 있는 역사를 한반도에 있는 지명을 이용해가 이렇게 역사를 이식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이쪽에서 모든 이제 벌어진 것처럼 이제 나타난다 그런 설명이죠. 근데 실록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발생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상되는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륙의 역사를 한반도 쪽으로 좀 이렇게 이식해 가지고 이렇게 옮겼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앞전에 본 이 지도가 여기 이름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 이 지도의 이름은 사해 화이 총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해 화이 총도를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자, 이런 형태의 지도가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1532년 지도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런 형태의 이제 지명인데 뭐 여러 가지 지도를 이제 조합해가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지요. 자, 여기다 보면 일본국 외 여기 이제 대유국 뭐 소유국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는 조선이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지도를 이용해 가지고 다 이제 새로 이제 작성한 그 복사본이나 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제 조선, 일본 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일본국도 밑에 이제 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동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동해. 여기 뭐 만리장성도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 지도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앞전에 본 이 지도하고 이제 유사한 형태를 이제 띠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일본하고 외노 이래 따로 이래 표기가 되어 있죠. 자, 지도를 또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1418년 천하 재봉식 공간을 모산 1763년 천하 전요 총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도 이 중앙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에 한반도는 고려의 지명을 갖고 있죠. 조금 다르죠. 자, 앞전에 본 고지도하고 앞전에 본 고지도는 조선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는 이제 산동이라 이제 표시되어 있죠. 자, 요 고지도도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현재 일본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의 땅이 현재 외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계속 이동을 해보면 뭐 대청에 뭐 동해 이렇게 써져 있죠. 뭐 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쪽 방향을 의미하니까 동해라고 예상해 보입니다. 요 대청이라 되어 있고 여기에도 보면 유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구. 그리고 왼쪽 편은 여기 섬이 있죠. 조그만한 게 하나 보이는데 이게 바로 에노 섬이 된다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에노 섬의 바로 오른쪽 편에 큰 섬이라고 해석되는 이 섬이 바로 대만 섬이 유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키나와 그 유구가 아니다. 바로 대륙의 여기 아래쪽에 보면 홍콩 바로 오른쪽 편에 여기가 유구국, 대만이 유구국 섬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위쪽에 보면 현재 일본의 땅이라고 예상되는 이곳에 외노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죠. 자, 앞전에 본 지도와 조금 다른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일본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뭐 현대판 고지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본이라는 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분리가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섬이 있고
또 여기에 또 섬이 하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일본 땅은 조금 더 뭐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섬이 뭐 여러 개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다 보면 자세히 확대 보면 여기 떨어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할된 섬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이 대마도인데 이게 외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다 왜.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섬들은 일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고지도로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예측되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일본을 잡아먹었다. 그래가 나중에 이 전체 섬이 왜 노가 돼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노.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전체가 왜 노가 된다. 그런 의미죠. 왜가 일본을 잡아먹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지도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 왜 노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보면 두 개의 섬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섬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고지도로 보면 여기다 보면 섬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유구, 소유구 요거는 대만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편에 작은 또 섬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에노 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전에 사이트에서 이제 받아놓은 지도가 되는데요. 요건 좀 흐릿한 형태의 지도가 됩니다. 이게 고화질이 아니라 잘 구분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도 뭐 확대를 해보면 여기도 뭐 일본국 외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이것도 대유국, 소유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본국, 조선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보시는 사이트는 동북아 여산의 사이트가 되는데요. 외국은 백제 신라의 동남에 있는데 바다 가운데 산이 많은 섬에 의지에 살며 지세는 동쪽이 높고 서쪽은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외국의 이제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은 백제 신라의 동남에 있다, 바다 가운데 있다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현재 보시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분석하는 거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더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대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외국은 백제와 신라의 동남에 있는데 수륙으로는 삼천리이며 큰 바다 가운데에서 산이 많은 섬에 의지하여 산다. 위나라 때 통역을 써서 중국과 교통하는 것이 30여 나라였는데 모두 자라 지칭하였다. 오랑캐들은 이 수를 알지 못하여 거리로 오로지 날수로 헤아린다. 그 나라의 경계는 동서로 5개월을 가고 남북으로는 3개월을 가며 각각 바다에 이른다. 그 지서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조업이 야마테에 있는데 곧 위지가 말하고 야마데이다. 또한 위지에서 말하기를 낙랑구 경계 및 대방군에서 떨어지기를 모두 1만 2천년이로 회계의 동쪽에 있으면 다미와 서로 가깝다. 풍속이 모두 문신을 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태백의 후예라 한다고 하였다. 대방에서 외국에 이르는 거리를
헤아리며 바다를 따라 물길로 가서 조선국을 건너 남쪽으로 혹은 동쪽으로는 7,000여리를 가서 비로소 바다를 건넌다. 또한 남으로는 1,000여리를 가서 바다를 건너는데 넓이가 1,000여리이며 하늘이라 하며 일지국에 이른다. 다시 바다를 1,000여리 건너며 말로국이라 한다. 다시 동남으로 육지로 500리를 가며 이도국에 이른다. 다시 동남으로 100리를 가며 노국에 이른다. 다시 동쪽으로 100리를 가며 불미국에 이른다. 다시 남쪽으로 물길로 20리를 가며 투마국에 이른다. 다시 남쪽으로 물길을 11육로로 1개월을 가며 야마대국에 이르는데 곧 외왕이 도읍한 곳이다. 자, 여기에 보면 야마대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외왕이 도읍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위지가 말하는 야마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야마대가 이게 뭐냐면은 일본을 말합니다. 자, 야마대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야마테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이것도 야마토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야마토는 전권문 일본을 설립한 민족이라는 의미로 한민족이라 부르는 것처럼 일본인은 자신들을 야마토 민족이라 부른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도읍이 야마테에 있는데 곧 위지가 말하는 야마테이다. 또한 위지에서 말하기를 랑당군 경계 및 대방군에서 떨어지기를 모두 12,000년이로 회계의 동쪽에 있으면 다미와 서로 가깝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야마테 즉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열도 일본의 도읍이 있는 곳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일본의 도읍이 있는 그것이 아래쪽에 보면 야마대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외왕이 도읍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자, 위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도읍이 야마테에 있는데 곧 위지가 말하는 야마대이다. 또한 위지에서 말하기를 랑랑군 경계 및 대방군에서 떨어지기를 모두 12,000년이로 회계의 동쪽에 있으면 다미와 서로 가깝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서 회계가 이게 뭐고 다미가 뭘까요? 자, 회계의 이제 각주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나요? 자, 제가 요거 한자를 하나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복사를 했는데 현재 저장성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저장성을 선택을 해보면 현재 이 지점을 가르쳐 주지요. 자,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이 지점이네요. 아, 요거 대만하고 가깝네요. 근데 일본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각주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각주를 제가 붙여놨는데요. 회계군이다. 이 군은 지금의 절강성과 강소성에 걸쳐 있었다. 자, 회계군은 진대에 처음 설치되었고 치소는 오현, 지금의 강소성, 소주에 있었다. 후한, 순제, 영거, 4년 129년에 치소를 양현, 즉 지금의 절강성, 송시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회계의 이제 뜻이 여기에 절강성과 강소성에 이제 걸쳐 있는 지명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절강성은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강소성을 한번 이제 검색해 보도록 하죠. 자, 강소성을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선택 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강소성은 여기에 있고, 자, 지도를 축소를 하니까 강소성이 이제 여기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강성은 이제 여기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전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회계의 동쪽에 있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강소성과 이제 절강성이 현재 이 지점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회계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회계의 동쪽에 이제 야마대국이 있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동쪽이면 이쪽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일본하고 이제 비슷한 위치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쪽이라 하니까 뭐 이 방향 뭐 전체가 다 동쪽이라 이제 그래 보면 되겠죠. 자, 비슷한 위치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왜? 자, 회계의 동쪽에 있으면, 자, 그 다음 또 다미와 서로 가깝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다미가 또 뭘까요? 자, 다미에 제가 각주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니까 여기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참 한자가 참 많습니다. 자, 한자가 많으니까, 자, 이것을 다시 한글 문서에 또 제가 이제 붙여 놓도록 하죠. 자, 다미는 담해군으로서 지금의 해남성 담주시 일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해남성 담주시가 어디일까요? 그러면 해남성이라고 제가 이것을 다시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남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 놓으니까 현재 하이난성을 검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자, 분명히 해남성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지요. 자, 유기백과의 내용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남성의 이제 위치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현재, 자, 요 지도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면, 현재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에너 섬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동북아 역산에 설명해 보면, 회계의 동쪽에 있으면 다미와 가깝다.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자, 이것이 어디라고요? 자, 야마테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야마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이것이 야마대국이다. 그리고 외왕이 도읍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문서로 들어오면 회계의 동쪽에 있으며 다미와 서로 이제 가깝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의 동쪽에 있으며 다미와 서로 가깝다. 구글 어스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자, 회계는 현재 이쪽 부분은 이제 확인이 되죠. 그리고 회계의 동쪽이라니까 이쪽 방향을 이제 의미한다. 그리고 또 다미와 가깝다고 하니까 다미는 여기 아닙니까? 여기서 가깝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가까운 섬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만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회계의 동쪽에 있고 다미와 가깝다 하면은, 이게 뭐 섬이라고 해봐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대만 정도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왜라는 위치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열도 1번 여기에 현재 앞전에 제가 이제 대마도라고 설명했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일본 땅은 일본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왜나라는
이렇게 이제 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앞전에 이제 사서로 봤을 때 도읍하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위치에서 말하기를 낙랑군 경계 및 대방군에서 떨어지기를 모두 1만 2천년이 회계의 동쪽에 있으며 다미와 서로 가깝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도읍을 했다는 이 위치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딘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외국은 백제와 신라의 이제 동남쪽에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수륙으로 3,000년이며 큰 바다 가운데서 산이 많은 섬에 의지하여 산다. 위나라 때 통역을 써서 중국과 교통하는 것이 30여 나라였는데 모두 잘하고 지칭하였다. 자, 오랑캐들이 이 수를 알지 못하여 거리를 오로지 날수로 헤아린다. 그 나라의 경계는 또 동서로 5개월을 가고 남북으로 3개월을 가면 각각 바다에 이른다. 그 지서로 동쪽에 높고 서쪽에 낮다. 도읍이 야마테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마테가 있는 곳이 외왕의 이제 도읍한 곳인데 그것이 위치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계의 동쪽에 있으며 다미와 서로 이제 가깝다고 하기 때문에 이 위쪽에 외국은 백제와 신라의 동남에 있는 섬이라고도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 거리 측정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지명이 어디에 있었는가 확인을 해야 실제 외나라 야마테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외왕이 도읍한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야마타 외가 이제 밝혀지면은 당연히 백제와 신라의 이제 위치도 알 수가 있겠고 백제와 신라의 위치가 이제 밝혀진다면 야마타의 외왕이 도읍한 위치도 이제 알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동북아 역사에서의 이제 내용의 이제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 정사 외국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국 정사 외국전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요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또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백제와 신라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지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지도는 동서남의 이제국 총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게 1618년 정도로 뭐 예상되는 그런 이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보면은 이 위쪽이 여기가 중국 대륙이 됩니다. 그리고 요 섬이 에노섬이 됩니다. 그리고 대만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섬이 여기 소유국, 대유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것으로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이고 다미와 해계의 위치가 중국 대륙의 강소성과 절강성에 있는 부분을 확인되기 때문에 강소성, 절강성은 현재 이 부분은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미와 가깝고 회계의 동쪽이라고 하니까 회계의 동쪽이면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사이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지도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외노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회계의 동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국 대륙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외노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의 설명이 맞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유국, 소유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만이 있는 기점을 생각했을 때 요 위쪽으로 현재 이 지도는 설명을 하니까 대만이 있는 섬 북은 이 근방에 외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이 지도로 보면은 여기는 또 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대유국, 소유국 열어 있으니까 여기다 보면 다미와 회계의,
동쪽 부분, 현재 이 지점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왜가 이제 적혀 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따로 이렇게 또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하고 일본국은 다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1418년 천하 재번식 공도를 모사한 1763년도 천하 전여 총토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외노가 현재 일본 열도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현재 일본이 사라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지도는 1418년도쯤에 작성한 지도를 청나라 시대 때 모사한 지도 아닙니까? 그 시기가 1763년이라고 하니까 그럼 1418년도쯤에는 글쎄요 여기가 외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라졌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현재 보시는 서해 화이 정도 이 지도는 뭐 1532년에 이제 그려졌다는 지도인데 이 지도는 1418년도 지도인데 이때는 외노가 여기가 이제 표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 지도는 더 이제 연대가 빠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 외노가 이제 두 개로 쪼개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좀 이상합니다. 외나라는 게 이쪽 부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센카쿠 열도가 지들장이라고 많이 다투지 않습니까? 센카쿠 열도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 이곳이 지들땅이라고. 센카쿠 열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센카쿠 열도 또는 다오이다오 동중국해 남서부에 위치한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남초로 구성된 군도로 대만과 류쿠 열도 사이에 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이 시로 지배하고 있다. 여기 센카쿠 제도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 대만하고 가깝다. 중국 정사 외국전에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외놈들의 땅이 여기서 해가 이렇게 다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만큼.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이 대만 땅도 일본 놈들 지들 땅이라고 이제 우깁니다. 중국 정사 이제 외국전에 보면은 회계의 동쪽 다미에 가깝다 이제 설명을 하니까 현재 이쪽 부분은 이렇게 다 설명을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센카쿠 혈도 분쟁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기록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하고 백제 신라의 이제 위치를 뭐 정확하게 요 거리 측정으로 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이제 다른 기록을 이용해 가지고도 한 번 더 이제 분석을 이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기록 책자 말고 제가 다른 기록으로도 좀 살펴보니까 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은 차차 계속 이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